아이들의 경우 다인실이 아닌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 1일당 5만원, 상급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는 1일당 20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모님들, 보험 설계사들은 임신 소식을 확인하고 태아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나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보험 설계사 본부장인 제가 최근에 와이프 임신 소식을 확인하고 제 아이를 위해서 가입한 내용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들은 곧 태어날 제 아이를 위해서 제가 직접 가입한 태아보험인 만큼 주관적인 생각만으로만 만든 설계안이 아니라 의학정보, 통계자료, 약관 내용을 몇 날 며칠 꼼꼼하게 분석하여 가입한 설계안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보여드리는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부족함 없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혹시나 영상에서 보여드린 태아보험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연락처 혹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산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태아보험 상품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 안에 태아 특약을 추가한 보험입니다. 출생 전 태아 시기에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태아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내용을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출생 전후 보험료를 한번 볼게요. 태아보험은 산모님 나이와 출산 예정일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태아기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다릅니다. 참고로 제 와이프는 95년생이고 임신 7주 차이니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출생 전 보험료는 61,770원이고요. 출생 후 보험료는 38,130원입니다. 아이가 출생하기도 전에 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출생 후 보험료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태어나자마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미리 보험사에서 받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아 특약 중 선천장애 출생이나 저체중아 입원 일당 등이 있기 때문에 출생 전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더 높고요. 실제로 출산을 한 다음 20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출생 후 보험료이기 때문에 출생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약 상해 호유 장애인데요. 1억 원 구성했습니다. 상해로 인해서 장애가 남았을 경우 가입 금액과 후유 장애 지급률 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넘어져서 신체 일부가 골절되어 장애가 남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와 같은 장애가 남거나 그 외에도 상해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받을 수 있고 이 특약은 부위별로 중복, 반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경미한 3%부터 100%까지 보장이 넓은 특약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명시되어 있는 납입면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1회 가입금액 10만원 지급이 되고 그 다음 보험료부터 남아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20년인데 가입하고 1년 뒤에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납입기간인 19년치의 보험료를 전부 면제받고 만기인 30세까지 보장해준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지원 담보인데요. 납입기간 내에 유사암에 해당되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 질환 중 하나라도 진단을 받으면 총 보험료의 약 50% 금액을 지원해주는 특약입니다. 다음은 골절 관련 진단 담보인데요. 골절 진단비는 한 사고당 골절된 경우 지급하고 치아가 파절된 경우에도 50만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운동을 하다가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상 진단담보는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가입금액 50만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심재성 2도는 진피층까지 침범해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흉터와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성인보다 주의력이 낮기 때문에 이 담보는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나 놀이터에서 놀다가 골절이 되거나 그 외에 상해로 인해서 입원하면 1일당 3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다인실이 아닌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 1일당 5만원, 상급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는 1일당 20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3cm 이상부터 안면부 수술 1cm당 30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15만원,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상해 수술 담보는 상해 사고로 수술을 한 경우 한 사고당 50만원인데요. 화상이나 골절도 이 상해 수술비 특약에서 전부 보장되기 때문에 골절 수술이나 화상 수술을 중복으로 구성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해에 대한 보장을 크게 원하신다면 약관에서 정한 종수술비 기법으로 수술했을 때 20만원에서 1000만원 차등 지급되는 상해 1호종 수술비를 함께 구성하시면 됩니다.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구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병후유장애 담보인데요. 상해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3% 이상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곱하기 후유장애 지급률로 지급됩니다. 진단비처럼 최초 1회만 지급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신체 부위별로 반복 지급받으며 다운증후군, 무지증, 선천적 뇌질환, 뇌성마비도 보장이 가능하니 꼭 구성해야 할 필수 특약입니다. 암진단비 특약입니다. 태아보험인데 이렇게 암진단비를 높게 가입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암진단 담보는 0세부터 1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백혈병, 비호지킨 림프종을 포함하고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하기 때문에 1억 원을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사암 진단담보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 보장되며 암진단비 가입금액의 20%인 최대 금액 2천만원 구성했습니다. 다발성 소아암 진단담보는 5천만원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아백혈병이나 그 외에 다발성 소아암 진단 시 암진단담보에서 1억, 다발성 소아암에서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소아암에 걸리면 3년의 치료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험료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2년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 진단담보를 구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입니다. 각각 2천만원씩 구성하였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 관련 보장 중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뇌졸중 진단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복으로 구성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뇌졸중 진단비에서도 신생아 뇌출혈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뇌혈관 진단비에서도 보장이 되지만 신생아 뇌출혈 발생 시 가입금액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20%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뇌졸중 진단비를 중복으로 구성하신다면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 뇌졸중 진단비에서도 400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400만원, 총 800만원을 신생아 뇌출혈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보험은 성인보험이 아닌 태아보험이기 때문에 신생아 질병의 보장을 더 크게 받기 위해서는 중복으로 구성해 두셨다가 나중에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였을 때 보장이 넓은 뇌혈관 진단비는 유지를 하시고 뇌졸중 진단담보는 삭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담보 2천만원 구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과 협심증까지 포함하여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 담보와 항암 약물 치료 담보 세트 담보이며 500만원씩 구성했습니다. 보험료를 보시면 저렴한 금액으로 아이에게 리스크가 큰 소아암의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했습니다. 양성 뇌종양 진단담보 3천만원 구성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뇌졸중, 뇌혈관 질환에서는 양성 뇌종양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담보 1000만원 구성했습니다.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데요. 가와사키병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급성열성 혈관염으로 주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전체 발생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며, 류마티스열은 심장, 관절, 중추신경계 등을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이고 5세에서 15세에 자주 발생하며 소아에게는 후천성 심장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 1000만원 구성했습니다. 골수 안에서 모든 세포가 모체가 되는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하여 혈액세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주로 15세부터 30세까지 호발되며 서양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2~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담보 3천만원 구성했습니다. 수막염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약관에 명시된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금액 3천만원 보장받을 수 있어서 구성했습니다. 뇌성마비 진단담보 1,000만원 구성했습니다. 뇌성마비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비슷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 증후군들을 말하는 건데요. 뇌성마비 발생 시 보호자가 치료와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뇌성마비 진단담보는 꼭 구성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인데요. 1일에서 30일 만원, 1일에서 180일 5만원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파서 입원한 경우 1일부터 30일까지는 1일당 6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고 31일째부터는 하루당 5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 질병 입원 일당은 보시는 것처럼 출생 전 보험료 뿐만 아니라 출생 후 보험료도 높은 특약인데요.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면 입원하는 일도 줄어들기 때문에 추후 담보를 삭제하거나 보장 금액을 낮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담보 4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담보 20만원 구성했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영유아기 때까지는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성인에 비해서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일반 성인들처럼 다인실에 입원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1인실 같은 상급 병실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실비에서도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실에 입원을 하는 경우 입원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로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를 구성하시면 추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천질환을 포함하여 보장하는 질병수술담보 50만원입니다. 현재 기준 최대 한도로 구성한 거고요. 혀유착증을 제외하고 선천질환을 포함하여 보장하기 때문에 수술 시에 50만원 보장되며 경증질병 수술 시에는 40만원 보장됩니다. 수술비 특약 중 가장 넓은 범위로 보장하는 수술비 특약이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50만원으로는 큰 질병에 대해서 대비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 1에서 6종 수술비를 함께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 1에서 6종 수술비는 수술의 부위와 방법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특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1종은 간단하고 난이도가 낮은 수술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급 금액이 낮고 5종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이 해당되는 만큼 지급 금액이 높아집니다. 6종에서는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모반, 부위계 등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 질환을 포함하여 보장하는 질병 수술비와 1에서 6종 수술비는 서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22주 6일 이내에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서 꼭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담보, 5대 장기 이식 수술 담보, 각막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 부담이 적고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녀 10대 질병 수술 담보입니다. 장감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간질,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및 급성 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 12지장 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으로 수술 시 50만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탈장 수술 30만원, 충수염 수술 30만원, 2022년 기준 9세 이하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소아탈장 수술,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이 충수절제술이며 이 특약들 역시 확률 대비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함께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모야모야병 개드 수술 담보인데요. 1,000만원 구성했습니다.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 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 즉 전대 뇌동맥과 중대 뇌동맥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작은 이상혈관이 관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국에 이 질환이 많이 발생되며 아직까지 모야모야병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담보와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9세 이하 네 번째로 수술을 많이 하는 부분이 심장 수술이기 때문에 구성했습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담보는 심장의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반드시 개용술을 해야지 300만원 지급해주는 담보인데요. 만약 개용술이 동반되지 않는 풍선 판막 성형술이나 풍선 혈관 성형술과 같은 시술은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에서 200만원 보장됩니다. 다음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 300만원 구성했습니다. 특정 선천 이상 대상으로는 신경계통의 선천기형이나 눈, 귀, 얼굴 및 목의 기형이나 순환계통, 호흡계통의 선천기형과 구순열 및 구개열 등의 선천기형을 폭넓게 보장해주기 때문에 구성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료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장애까지 장애를 보장하는 유일한 특약이기 때문에 8대 장애 진단비를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남의 집 TV, 휴대폰 등등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주는 특약인데요. 물건에 대한 대물보상은 자기부담금이 있고 사람에 대한 대인보상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이 특약은 누수사고까지 포함하여 보장하는 담보로도 구성이 가능하지만 30세 만기에서는 누수사고 제외 담보로 좀 더 저렴하게 구성하시는 게 좋고, 만약 아이 부모님 보험 중 한 분이라도 가족배상 책임 담보가 있으시다면 아예 제외를 하셔도 됩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 5만원 구성했습니다.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부터 1일당 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천장애 출생 1, 3종 담보입니다. 약관을 보시면 1종에서는 대표적으로 심장중격의 선천기형, 심장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형 등이 발생한 경우 30만원 보장되며, 2종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지증, 구개열, 구순열, 뇌의 기타 선천기형 등이 있으며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이 됩니다. 3종에서는 대표적으로 염색체 이상에 해당하는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및 파타우 증후군 등이 있으며 3종에 해당하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선천장애 출생담보는 태아보험의 필수 특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만원 구성했습니다. 출생 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걸린 질병으로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 치료를 하게 된 경우 입원 1일째부터 120일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담보 4만원 구성했습니다. 조산이나 다른 출산 이슈로 인해서 인큐베이터에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일당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료가 높았던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1일에서 180일 담보를 삭제하고 이 특약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험 설계사 본부장인 제가 곧 태어날 제 아이를 위해 몇 날 며칠 의학 정보, 통계자료, 약관 내용을 공부해서 가입한 태아보험 설계안을 공개해드렸는데요. 태아보험을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보여드린 설계안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곧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장받는데 부족함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혹시나 영상에서 보여드린 태아보험 설계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